경험적 정신 분석은 그 방법이 원칙보다 더 훌륭한 그 정도로 실존적 발견에 종종 접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려 헤어짐을 제지하고 있다. 그리하여 경험적 정신 분석학이 기본적인 선택에 접근하면 피험자의 저항은 갑자기 붕괴되고 그는 그에게 제시되어진 그 자신의 표상을 마치 거울 속의 자기를 보는 것처럼 인지하는 것이다. 피험자의 이러한 부지불식간의 정언은 이 정신분석가에게는 귀중한 것으로 그는 거기서 그의 목표에 그가 도달했다는 징조를 갖게 되며 그래서 그를 조사해서 치유애로 밀고 갈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나 그의 원리나 공준 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가 이러한 정언을 이해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게 하지는 않는다. 그는 어디서 그러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던가? 만약에 콤플렉스가 참말로 무의식이라면 어떻게 피험자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? 무의식적 콤플렉스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가? 그러나 우리는 그 콤플렉스가 이해력을 교려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?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콤플렉스의 징조를 이해하는 능력을 시인한다면 이러한 것은 콤플렉스, 더욱이 의식적 무의식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던가. 무엇이 이해인가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이해란 무엇이란 말인가. 또 그 반면에 이해란 제시된 표상을 인지하는 의식으로서의 피험자라 얘기할 것인가. 하지만 거기에는 미치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가 이해에 대해서 여하한 의식도 가져본 일이 없으므로 그가 그의 참 상태와 그 이해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. 기껏해야 피험자는 그의 경우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가설이라는 판단을 내릴 것인데 이 가설은 그가 설명하는 행동형의 수에서 그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. 이러한 해석과 피험자와의 관계는 제3자의 관계, 즉 정신분석가 자체와의 관계이며 피험자는 아무런 특권도 갖고 있지를 않는 것이다. 그리고 그가 정신분석학 가설의 가능성을 신봉하고 있다면 그의 의식세계에 거처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무의식적 경향을 무너뜨리는 장벽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가. 정신분석가는 의식과 무의식의 돌연한 일치에 대해서 어떤 모호한 상을 갖고 있다. 그러나 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일치를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계몽은 한 사실이다. 명정에 의하여 수반되어지는 직관이 여기에 있다. 정신분석가가 안내하는 피험자는 가설에 대해서 그가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는데 저 그 가설을 감촉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본다. 피험자가 그의 깊은 경향의 의식 존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을진데 또 더욱이 이를 모든 동인이 그의 의식 자체와 구별되어지지 않을진데 이러한 것은 진정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다. 우리가 보아온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해석은 피험자를 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식토록 하지는 못한다. 즉 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 달성애로 그를 이끌지는 못하는 것이다. 그러나 피험자의 최종 직관을 결정적으로 요구 주장하는 실제적 정신분석학은 그것이 될 수 있다. 이러한 비교는 실존적 정신분석학이 존재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더 한층 이해를 우리에게 북돋운다. 이 분석학은 살아있는 각 사람이
그 자신이 사람이 되도록 함으로써, 즉 그가 무엇인가를 그 자신에게 알림으로써 엄밀한 객관적인 형태로 주관적 선택을 드러내 놓도록 결정되어진 방법이다. 이 방법이 추구하는 바가 존재임과 동시에 존재의 선택이므로 그 방법은 특수한 행동형을 이러한 행동에서 표현하여지게 되는 기본적인 관계, 성에 관한 것도 권력의 의지에 관한 것도 아니고 존재에 관한 것이다 로 환원되어야만 한다. 이리하여 그 방법은 시초부터 존재의 이해애로 이끌어져야 되며 존재와 또 이 존재에 직면한 존재의 존재 양상 외에는 어떤 다른 목표애로도 그 자신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.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중지함은 금물이다. 이 분석학의 방법은 그 조사자도 그 자신 인간의 실존성인 한 그를 특징 짓는 존재의 이해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. 또 그것이 그의 상징적 표현으로부터 존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각 순간 행위와 태도에 관한 비교적인 연구의 토대 위에 그들을 해독하도록 결정되어진 상징을 재발견해야만 할 것이다. 그것의 성공의 기준은 가설이 도달된 목표의 불삭감성의 자명한 직관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설명하고 통일함을 허용하는 그 여러 사실의 개수이다. 이 기준 위에 그것이 가능한 모든 경우 피험자의 결정적인 정언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. 이리하여 이루어진 결과는 저 개인의 궁극의 목적은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이들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목적이 경험적 선택으로서의 인간 실존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. 이 정신분석에 의해서 연구된 행동은 꿈, 실패, 강박관념, 신경증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특수하게 걸어가는 생활과 성공적으로 적응된 행위와 스타일 등에 대한 사고도 포함될 것이다. 이 정신분석학은 아직 그의 프로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. 겨우 플로베르와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특수하게 성공한 전기에서의 그것에 대한 애정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. 그러나 이 방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거의 우리에게 달려 있다.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점이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